일단 최근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연일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한 이 대표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2년 전 이재명 대표 말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자, 한번 알아보시고 그 발언을 방해하는 묘한 명색이 의원님께서 발언하는데 방해하고 막 그러는군요. 부정부패 저지르고 대장동 개발업자 도와주고 뇌물받은 국민의힘 정치인 같은 분들이 방탄,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지. 저처럼 십수년 보수 정권으로부터 탈탈 먼지 털듯이 털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 완화, 폐지에 제가 동의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죠.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물론 뭐 아직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근데 조 의원님, 네. 과거에는 방탄 필요 없다던 이재명 대표가 진 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받아야 된다. 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뭐 벌써 영상으로도 좀 만나봤네요.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많은 말씀이 나 빼고 남한테는 적용되면 된다. 이런 식이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방탄 필요 없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진성중 원내수석 부대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포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되고 이건 방탄 뒤에 숨겠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그 많은 말 중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면서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본인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나는 안 되고 남은 되고 이런 게 내로남불이죠. 지금 이제 제일 관심이 큰 게 과연 검찰이 측근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체포를 시도할 것인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진성준 의원의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이재명 그 대표의 뭐 최측근은 뭐 정진상, 김용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회에서는 역시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분 아니겠어요? 예. 정성호 의원이 오늘 그 인터뷰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검찰의 수사 요구가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 대표는 당당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하겠다.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입장인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피의자 본인 책임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성호 의원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그 대표를 방탄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좀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것도 제일 그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진상 의원이 유일하게 전화를 2명한테 받습니다. 한 분이 저 이재명 대표, 또 한 분이 정성호 의원이에요. 그 정도 가까운 분이 이 정도 얘기했다면은 뭔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핵심 서클 내에서도 뭔가 좀 미묘한 움직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취재로는 정 실장은 다른 사람 전화를 안 받는군요. 설 변호사님. 네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떳떳하니 본인도 사탕 하나 받은 적 없으니 특검 받아라라고 했던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인데 국민의힘에게 구속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건 글쎄요. 과거 얘기했던 본인은 방탄 필요 없다는 것과 좀 배치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좀 잘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뭐 많은 분들의 의원들의 많은 분들의 어떤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 이재명 당대표가 말했듯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어떤 지금에 있어서 민주당이 오늘 어떠한 그 규탄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그냥 뭐 의원 개별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수준이었고요.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예. 단일 대우로 당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이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김용 부원장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대선 자금.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방탄을 하겠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은 저는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상호 의원이 밝혔다시피 대선 자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의 운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예. 당 전체가 지금은 싸울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은 어쨌든 검찰 뭐 개인 비리로 소환 조사 받으면 응할 수밖에 없다 뭐 얘기하셨는데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은 당직자, 보좌관 모두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저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를 이렇게 크게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그 목소리, 어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이재명 대표인데 물론 뭐 똑같이 국민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 아닌데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그 김무기 전 처장 뭐 아냐 모르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재판에 넘어갔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 또 법적으로는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뭐 여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논리 모순이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재판이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입니다. 소위 배심제라죠. 이거는 이제 그 각급 법원에 미리 몇백 명이 등록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7인, 9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선정했을 때 기피 신청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못 한다. 예. 이럴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가장 국민의 의사가 재판에 유무죄에 반영되는 게 배심제인데 근데 이걸 왜 거부하는가? 이게 논리 모순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국민은 우리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양심적인 이런 일반 국민이 아니고 소위 본인의 극렬 지지층 뭐 개딸이라고 하고 양아라고 하잖아요. 이런 국민들하고 싸우겠다 이런 의사가 아닌가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네,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국민 참여 재판 확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걸어놓고 본인은 거부하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모순이죠. 내로남불입니다, 이것도.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 재판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했다. 글쎄요, 이 뭐 불리한 배심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별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으려도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뭐 방탄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또 법적인 거를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설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성범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라든지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관적인 사정, 객관적인 사정, 정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판단돼야 될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법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배심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예.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기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협박을 받았다.
아니다. 그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민주당의 일단 주장이고 네. 검찰의 시각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배심원에게도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객관적인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갈 수가 있어서 아마 피한 거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 화면을 잠깐 만나볼 텐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오늘 이 대표가 본인 관련 의혹 말고도 국민의힘 그러니까 현 정부를 향해서 역공을 펼친 게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있잖아요. 김진태 지사가 빚보증을 약속했다가 말 바꾼 걸 비판했는데 그런데 이 레고랜드 사태를 비판하기 전에 본인도 이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냐. 빚보증 못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반적 정상적인 의미의 모라토리움이 아닌 거 맞습니다. 좀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재정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좀 공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좀 과하게 한 건 사실이죠. 정치적 쇼 아니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쇼적 요소가 없습니다.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 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도원 의원님, 김진태 지사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여러 비판도 받아야 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수사당했을 거라고 하는데 과거에 12년 전 성남시장 당선되자마자 빚보증, 모라토리엄 선언한 걸 두고도 여러 뒤에도 논란이 있었긴 있었거든요. 우선 그 김진태 지사가 채무 상환 보증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혼란을 일으킨 건 사실인데 예. 지금 이 대표가 얘기하는 이제 그 레고랜드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정부 강원도 그 도지사 시절에 조금 그 배태된 문제입니다. 2010년에 이광재 지사가 처음 이제 검토를 했고 2017년에 최문순 지사가 시행을 했는데 당시에 처음 일단 수요 예측을 너무 과하게 했죠. 1년에 200만 명이 온다, 200만 명이 올 수가 없고 또 덴마크 회사와 계약을 굉장히 불리하게 해서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사 수사 안 했냐고 하는데 이미 감사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라토리움 얘기는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이재명 시장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빚을 1,000억을 갚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조금씩 적립하는 거라서 모라토리움 선언할 필요도 없었어요. 본인도 나중에 그거 사실은 정치적 쇼였다 인정을 했어요.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고 레고랜드 책임을 김진태 지사에게만 물리는 것도 적절치 않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내로남불 의혹 아니냐 말들이 많았던 얘기를 저희가 화면으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